안녕하세요, 태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전기차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매 차량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각각 비교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두 차종의 차이점이 분명하기에 아직 전기차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시장의 세대 교체라고 불리우는 전기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 개인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가 주는 만족감, 경제성 부분입니다. 전기차 유저분들이 전기차 운행 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역시 경제성일 겁니다. 먼저 차량 유지 비용 중에는 유류비, 즉 충전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전기차 충전 비용이 유료비보다 더 저렴한 거는 익히 들어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저렴하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 전국의 평균 유류비는 휘발유 약 1,700원, 경유 약 1,600원의 가격으로 주유가 가능하며 통상적인 복합연비가 12에서 13km/L임을 고려했을 때 1km당 주행비용은 약 130원,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고연비 차량의 경우에는 약 100원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의 충전요금은 충전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kWh당 완속은 평균 200원, 급속은 평균 300원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평시에는 완속으로 대부분의 충전을 이용하고 1kW시당 평균 주행 가능거리가 7km 내외임을 고려했을 때 1km 주행당 약 30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여기에 전기차의 경우 충전 비용을 크게 할인해주는 다양한 제휴 카드와 충전 사업자의 프로모션을 적용했을 경우 1km 주행당 10에서 20원대의 극효율 충전도 가능합니다. 비교적 카드 할인 적용의 허들이 낮은 점이 전기차의 체감 충전 비용을 더욱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출되던 유류비가 전기차 교체 이후에는 월 5만원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줄었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충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카드 혜택 및 프로모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의 비용 차이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행 비용 외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연 13만원 내외의 수준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취득 시에 취득록세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도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런 부분도 전기차의 유지 비용을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가 주는 만족감 중에서 주행 성능 및 정숙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선택 시 고려 대상에서 놓치고 있는 게 주행 성능인데요. 전기차는 엔진이 아닌 모터를 통해서 구동하기 때문에 엔진 대비 출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 특유의 우웅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속되는 느낌과는 다르게 차가 밟는 대로 튀어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슈퍼카 성능을 비교할 때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얼마나 빠르게 가속이 가능한지를 수치화해서 제로백이라는 데이터를 비교하는데요. 테슬라 2024년형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에는 제로백이 4.4초로 엔진 차량 중에서는 상당히 고출력 차량과 맞먹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전의 즐거움과 반응 속도를 원하는 분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큼 시일 주행 성능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고출력과 대비되는 정숙성과 부드러운 주행감 또한 전기차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엔진 특유의 시동음이 없어서 내연기관 차량 대비 훨씬 더 정숙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며 운행 스타일에 따라 이 정숙성을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가 주는 만족감 중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공시설 어디를 가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 공공기관, 리조트, 회사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 시설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이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기차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일반 주차 자리가 없어도 전기차 주차 구역은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서 더 쉽게 주차 자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속 충전기 자리의 경우에는 점유 후 최대 1시간 이내 이동 주차가 필요한 점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기차가 주는 만족감 중 소모품 및 정비입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정비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오일 필터 교체 등 내연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오일류 정비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차는 모터와 배터리로 주행하고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나 와이퍼, 타이어 교체 등 비교적 단순한 정비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기차가 주는 만족감 중에서 친환경 에너지 부분입니다. 뭔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운전자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 외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 다소 의문이실 텐데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갖는 장점 중 사용자에게 크게 체감이 되는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회전인데요. 공회전에 대한 제약이 없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때에도 원하는 곳에서 소음과 매연 걱정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캠핑족들에게 차박이 유행하면서 차라는 존재가 하나의 개인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정차 상태에서 시동 없이 에어컨, 히터 등의 온도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내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를 연결하여 시청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었다고 해도 충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집과 회사 등 주 생활권에 원하는 시간에 사용이 가능한 충전기가 존재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끼는 체감이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 개인 경험에 의하면은 집과 회사 충전시설 접근이 용이하여서 배터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일부러 주유소를 방문해야 하는 점이 없어서 다소 편리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장거리 운행 시 충전기가 이제 생각보다 구석구석 많이 설치되어 있고, 급속 충전기의 충전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큰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충전하려고 방문한 곳에 설치된 충전기가 이미 모두 사용 중이거나 일부가 고장난 경우 등의 변수를 생각하면 다소 리스크가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은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차의 단점 중 최대 주행거리입니다. 배터리 효율이 이제 계속 개선되면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점점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내연기관 대비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인데요.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에는 한 번 주유로 500에서 800km 수준까지 주행이 가능하지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300에서 5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효율과 수명을 고려해서 최대 충전 한도를 80에서 90%까지 조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까지 고려하면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체감거리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충전의 시간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회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의 명확한 단점이 될 수 있고, 장거리 운행이 잦다면 전기차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의 차량 구매 비용입니다. 최근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가 많이 출시하면서 내연기관과 구매 비용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 아직 비싼 차량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경차와 화물차를 제외하면 저렴한 전기 차량도 보조금 반영 후에 최소 3,0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보면 이 부분은 전기차 구매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의 뛰어난 경제성이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 점도 이런 차량 구매 비용의 진입장벽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전기차의 단점 중 배터리 성능 저하 및 위험성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교체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판매 업체가 상당히 긴 배터리 보증 기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길게는 10년, 15년 이상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자동차라는 고가의 제어에 배터리 성능 저하는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출시된 이후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나서 5년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한 배터리 열화율 정보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10에서 20만 km 이상의 장거리 운행 후에도 약 90% 내외 수준의 배터리 잔여 성능을 보여줘서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에 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기사가 국내에서도 여러 번 보도되면서 배터리 화재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주 잘못된 정보는 아니지만 일부 오해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오토 인슈런스 이지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비교해봤을 때 전기차의 10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과 총 발생 화재 건수가 내연기관 대비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ACA의 정보에 의하면 2023년 가을 기준에 이미 전기차 시장이 전체 차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이 판매되었고 충분한 운행 사례가 존재하는 현대 상황에서 전기차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차다라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 이후에 연소까지 소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순식간에 화재가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차량 제조업체에서도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배터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셀을 분리해서 안정성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가 비행기나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큰 걱정 없이 이용하듯이 전기차 화재도 기술 발전의 과도기에 이슈화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정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포함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아직은 내연기관 차량이 주류이고 차량 구매 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기차의 장점이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커서 알고 있던 단점들이 합리화되는 경험을 했기에 주변에 누군가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제공하는 전기차 관련 혜택도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전기차를 운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설정해주세요. 알람을 통해 더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영상 제작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크플러스 테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